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법원 출석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비상 안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기소가 오히려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이 52%를 기록했습니다. 남부와 중서부 일부 지역에는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1,500만 명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렌트 한정 아파트 건물주들이 두 자릿수의 렌트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출석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는 전투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 기소가 임박했습니다. 오늘 플로리다를 출발해 뉴욕에 도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밤을 맨해튼 트럼프 타워에서 보낸 후 내일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출석은 내일 오후 2시 15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후안 머천 판사가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 출두를 앞두고 뉴욕 경찰은 비상 안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NYPD는 뉴욕시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만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나 반대자들의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대변인은 뉴욕시와 뉴욕 경찰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NYPD는 언제나 현장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뉴욕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내일은 맨해튼 주요 도로를 폐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인 조 타코피나 변호사는 지난 31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머그샷은 찍고 지문과 DNA 채취 등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심리에서 자신의 기소 사실을 통지받고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기소 인보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출석 후 바로 플로리다로 돌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소가 오히려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이 52%를 기록하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 가운데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야후 유고브 여론조사는 지난달 30일에서 31일 공화당을 지지하는 성인 1,08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뉴욕주 법원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의결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2%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1%,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5%,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3%로 뒤를 이었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와의 1대1 대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57%의 지지율로 디센티스 주지사를 26%포인트 앞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로 이렇게 선두를 달리는 데는 뉴욕주 법원 대배심의 기소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오히려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후 유고브가 지난 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디센티스 주지사보다 불과 4%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대해서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기소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9%, 불만족하거나 분노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7%로 비슷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된 당일 하루에만 약 400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부와 중서부 일부 지역에는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최소 3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칸소주는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남부와 중서부 지역 최소 7개 주에서 50건 이상의 토네이도 신고가 접수됐고 최소 32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칸소주와 인디애나주, 테네시주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보고됐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서쪽으로 50마일 떨어진 아칸소주의 윈에서는 최소한 4명이 숨졌습니다.
인구 8천 명이 사는 이 도시에서는 고등학교의 지붕이 산산조각 나고 창문이 날아갔습니다. 또 테네시주 멤피스에서는 집에 나무가 쓰러지며 성인 1명과 어린이 2명이 사망했습니다. 테네시주 당국은 붕괴된 건물을 계속 수색 중인 가운데 최소 9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인디애나주에선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일리노이주 벨비더에선 헤비메탈 콘서트에 200명이 넘게 운집한 가운데 토네이도가 몰아치면서 극장 지붕이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쳤습니다. 메디슨 카운티, 엘라베마 등에서도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정전 피해 집계 사이트인 파워 아우리지 홈페이지에 따르면 어제 오후까지 펜실베니아 9만 2천 가구, 오하이오 5만 가구를 포함해 모두 31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인디애나, 아이오와, 일리노이, 아칸소 주지사들은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지원을 위해 긴급 또는 재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아칸소주를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기상청은 텍사스 북동부 일대에 후속 토네이도 가능성을 예보하고 내일께 추가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북서부의 몬태나주에서 약 25량의 열차 차량이 탈선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상자 보고는 없었고 주민 대피령도 없었습니다. 북서부의 몬태나주에서 어제 약 25량의 열차 차량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샌더스 카운티 경찰의 빌 브라운 구급대 파견관은 이번 탈선 사고가 난 차량 가운데 다행히 위험물질이 실린 것은 없었고 탈선 장소는 클라크 포크 강을 따라 연결된 파라다이스 마을 부근의 철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열차 운영회사인 몬태나 레일링크의 직원들과 소방 구급대가 출동해서 탈선한 열차의 화물 종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탈선한 차량의 일부는 강물 속으로 빠져있는 상황이지만 몬태나 레일링크 측은 화물 열차에서 유출된 위험물질은 없고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몬태나주 출신의 스티브 데인스 연방 상원의원과 존 테스터 상원의원은 각자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고에 관해서 지역 당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6일에는 디트로이트 국제공항 인근 벤뷰런 타운십에서 노폭 서던 철도 소속 화물열차 일부가 선로를 이탈하며 전복돼 응급 구조대가 출동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30일에는 장대 화물열차가 미네소타의 소도시 레이먼드에서 탈선해 전복된 뒤 약 10시간 동안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이들 사고로 대대적인 주민 대피까지 벌어지면서 연방교통당국과 의회는 지금까지 위험한 화학물질과 폭발성 인화물질을 운반하는 열차의 탈선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1,500만 명에 달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주정부들이 본격적인 자격 박탈을 시작합니다. 연방의회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각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수혜 자격 박탈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2천만 명이 늘면서 현재는 8,40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연방의회는 지난달 새 예산 법안을 마련하면서 4월부터는 메디케이드 가입자 유지 조항의 효력을 종료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가입자들의 자격 박탈을 시작합니다. 시기는 주정부별로 4월에서 7월 사이 이뤄지게 되는데 우선 이달 안에 메디케이드 무자격자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주는 아칸소와 플로리다, 아이다호, 아이오와, 뉴햄프셔,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웨스트 버지니아, 애리조나 등 9개 주로 알려졌습니다. 또 5월에는 버지니아, 6월에는 뉴저지, 텍사스, 워싱턴, 조지아, 메릴랜드 등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와 함께 7월 중에 자격이 미달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을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107만 5천 명, 뉴저지주는 35만 2천 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자격 박탈을 통보받는 주민들은 다시 신청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심사에서도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에 등록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현재 메디케이드 자격이 상실되는 주민들을 위해 내년 7월 31일까지 오바마 케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특별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확산된 은행 위기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최근 개인 순매수가 급격히 둔화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개인 순매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매수에 나섰습니다. 반다 리서치에 따르면 2월 개인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3월 들어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10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미국 주식 규모는 89억 달러로 2월 16일까지 10거래일 동안 매수한 170억 달러의 절반 수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SVB 파산 이후 나타난 은행 위기가 투자 심리를 누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식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 비율이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당국의 발빠른 개입으로 사태가 빠르게 진정됐지만 얼어붙은 개인 투자자의 매수 심리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은행 위기를 불러오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고 이로 인해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고 진단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발을 빼면서 기관들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주식시장에서 68억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렌트 안정 아파트 건물주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운영 수익이 9.1% 감소했다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의 렌트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파른 물가 상승에 세금 혜택을 포기하고 렌트를 올리는 집주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건물 운영 비용은 5.2% 증가한 반면 평균 렌트는 1.2% 감소했고 수익 징수도 0.2%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물주들의 순 운영 수익은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운영 비용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아파트 빌딩 비율도 2020년 6.5%에서 2021년 8.8%로 늘어났습니다. 랜드로드 대표단체인 렌트안정협회의 비토 신요릴 부회장은 건물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팬데믹 기간 동안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에 머물렀던 렌트 인상률을 올해에는 두 자릿수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세금 혜택을 포기하고 차라리 렌트를 올리기로 결정한 집주인들이 늘면서 렌트 안정 아파트 수도 급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물주들은 평균적으로 렌트 안정 아파트 유닛당 매월 1,667달러의 수입, 1,091달러의 운영 비용을 지출해 평균 매월 576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5월 예비 표결 이후 수차례 공청회를 거친 다음 6월 말 인상률을 확정하는 최종 표결을 실시합니다. 이후 표결로 확정된 렌트 인상률은 오는 10월부터 발효됩니다. 지난해 미국인들의 평균 자동차 주행거리가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남아도는 주차장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에서는 일명 주차장 다이어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들의 평균 자동차 주행거리는 2019년과 비교해 4%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차량 이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뜩이나 융통성이 없는 건축 규제로 남아도는 주차장에다 최근에 자동차 사용률 저하로 주차 공간이 더 늘어나는 역주차난이 심화하면서 주차장 다이어트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주택 공급 등 더 시급한 분야로 활용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이전부터 미국의 주차 공간은 너무 넓어서 탈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업체 컬리어스 인터내셔널이 2012년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축제 등 특별 이벤트가 있는 기간에도 시내 주차장의 최소 20%는 비어있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의 도시계획 전공 도널드 쇼프 교수는 미 전역에 걸쳐 주차면이 7억에서 20억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등록된 자동차 한 대당 최대 7개의 주차면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용률 감소와 맞물려 대규모 주차장의 운영비가 건물 세입자의 임대료로 전가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는 이미 새 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최소 주차 공간 확보 규정을 폐지했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해부터 주 전역에 걸쳐 대중교통수단 인근 신축 건물에 주차장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주차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상업용 건물을 짓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친북 성향 재미 음악인 리준무 씨가 이끄는 우륙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어제 저녁 카우프만 뮤직센터 머킨홀에서 꽃피는 4월의 봄이라는 주제로 128차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미리 공개된 레퍼토리는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21번, 라트라비아타의 아리아 등 잘 알려진 클래식 명곡들이지만 이번에도 중간에 친북 성향 음악을 연주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공연장 앞에서는 국제탈북민 인권연대, 뉴욕 제향군인회 등 한인단체 회원들이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중국의 고고도 정찰 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민감한 미군 기지 지역에서 정보를 수집했고 중국으로 실시간 전송도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BC는 전현직 고위 관리들이 당시 중국 측이 원격으로 제어하던 풍선이 팔자 형태를 그리며 선회하는 등의 방식으로 군 기지 위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오갔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다만 해당 풍선이 탈취한 정보의 대부분은 사진 등 시각 이미지보다는 무기 시스템에서 발신되거나 부대 근무 인원들이 주고받는 전자 신호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군 부대 내 잠재적인 목표물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풍선의 전자신호 방출을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해 추가적인 정보 수집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추가 발급하는 비농업 부문 단기 취업 비자 쿼터도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조기 소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은 당첨자들에게 접수증을 발급 중이고 3월 30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자들에게는 신청했던 서류와 수수료를 반환하게 됩니다. 다만 하이티,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국민에게 할당된 추가 쿼터 2만 개에 대한 비자 신청은 지속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H2 비자는 농업부문 계절적 단기 취업 비자인 H2A와 농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다른 분야를 커버하는 H2B로 구분됩니다. 발급 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88개국입니다. 뉴욕포스트는 시 보건국 통계를 인용해 시 전역 공립교 1,859곳 중 75%에 해당하는 1,380곳이 지난 3년간 시 보건국의 위생 단속에 적발됐고 400여 곳에서 쥐와 바퀴벌레, 파리 등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620곳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위생 불량으로 1,072번이나 지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위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곳은 퀸즈 글렌옥스의 PS208 초등학교로 2020년부터 쥐와 파리 등이 16건이나 적발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 늦게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 역시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